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Practical Electronics for Inventors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책인데, 이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좀 맡고 있는 좀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DSP를 써야 돼가지고 좀 그쪽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DSP 관련한 걸 좀 계속 올리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좀 아날로그 회로도 좀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댓글을 남기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좀 디지털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면 좋을까? 과거에 이제 제가 폰으로 이제 찍던 시절에 사실은 이제 이 책에 대해 가지고 이 책도 많이 소개를 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거의 대부분은 한번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책 전체를 걸쳐 가지고 영양 그냥 동영상을 이제 여러 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시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폰으로 찍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도 불편했고, 그 다음에 PPT로 또 자료를 안 남기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열심히 했지만은 뭔가 남겨놓은 게 없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디지털 이제 또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날로그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 책을 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또 이제 전력전자 관련한 그런 어떤 테마가 좀 또 생기면 그때 이제 중간중간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응용, 실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응용,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회로까지 어떤 이제 전기전자와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내용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책 한 권 딱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부분 찾아서 공부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책에 있는 앞에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면은 어떤 기호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많이 썼던 저항, 요거는 이제 엑셀 타입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MD 타입. 뭐 저항 이제 읽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이런 거는 사실 좀 우리가 실무에 많이 도움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세라믹 캐패시터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필름 콘덴서도 나와 있고,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어떤 콘덴서들은 용량 표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참고로 이제 보면은 어떤 부품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뭐 TDK, 뭐 무라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쪽으로 보면은 뭐 BCI나 뭐 케멧,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어떤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좋은 게 보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는 어떤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모양이라든지 표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제 요 두 장만 봐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기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래서 요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요 보면 이론 있죠. 전기전자 이론이 있고, 그것들이 어떤 부품이나 기본 회로로 이렇게 이제 동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 부품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떤 기능성 회로가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요 출력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입력은 우리가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컴퓨터도 만들고 뭐 로봇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전화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 여기 보면 이제 뭐 납땜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장치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 그림 하나만 이렇게 보면 상당히 복잡한 어떤 그런 이제 걸로 보이는데, 이 가만가만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참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전기 전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한 그 이제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상당히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기초 이론이 상당히 좀 많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이번 한 번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뭐 앞으로 이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그 계속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전류의 개념이겠죠, 전류. 그래서 이제 전류는 우리가 이제 전류의 정의를 이제 알아야 돼. 이제 평균 전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단위 면적을 이제 그 단위 시간, 그러니까 특정 미세 시간 동안 이제 특정 이제 전하량이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때 전류는 여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달아놨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전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이제 역학계, 뭐 스프링 질량의 진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의 진동,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전기의 RLC의 진동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2차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은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어떤 전기와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느끼는 역학계 뭔가 좀 이제 통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영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R 요거는 이제 뭐 마찰, 그 다음에 L은 질량, 그 다음에 C 콘덴서는 스프링,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속도, 그러니까 질량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시켜가지고 보면은 이 전류의 어떤 그 이제 개념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는 어떤 그 유체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어떤 그 쉽게 뭔가 우리가 이제 형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어떤 전류는 질량을 가진 물체의 어떤 속력하고 서로 매칭을 시키면은 좀 이해가 빠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자라는 존재를 모를 때는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자가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전자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전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는 이제 비겠죠, 이제. 이 비는 걸 이제 전공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이렇게 갈 때 전공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로 흐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 설정했던 어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런 게 이제 좀 어찌 보면 말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류의 흐름은 사실은 이제 그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의 흐름이 발견되기 전에 전류의 어떤 방향을 먼저 관습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전자가 발견된 이후에 그걸 뭐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공이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실제 전류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흐르지만은 전공의 어떤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전자가 발견되기 전에 그 설정했던 그 전류의 방향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압이죠, 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 요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전력의 개념이죠. 전력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는 우리가 일. 그 전력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률이죠, 일률. 그러니까 일이나 이제 어떤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류만 있다고 우리가 모터를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압만 있다 그래가지고 또 뭔가 기계를 이제 모터를 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불을 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류와 전압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제 단위 시간당 표현을 한 걸 전력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시간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전압은 그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내죠.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을 거치면서 거기서 열이 발생하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빛도 나오고 모터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전기로서 뭔가 소리를 내거나 빛을 내거나 그 다음에 모터를 돌릴 때는 어떤 전력의 개념으로 한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둘 다 있어야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배터리고, 그 배터리도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어떤 스프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스프링.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인데 이제 충전을 한다는 거는 이제 스프링을 압축하는 거고, 이제 방전은 이제 스프링을 이제 가만 놓아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뭐 요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뭐 이제 요 보면은 이제 전압의 어떤 그 기초 개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이차라고 나중에 이제 어떤 그라운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전이차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제 Q가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전할 수도 있고 플러스 전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전기장이에요, 전기장. 전기장. 전기장이 존재하는 어떤 그 조건에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전하량을 가진 걸 이제 그 A에서 B로 요 Q를 A에서 B로 이제 이동할 때 그 생기는 어떤 그게 이제 전이차가 전압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압을 우리가 걸어주면은 전이차 해가지고 이제 이 전자들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전압이 해가지고 어떤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이제 흐름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위차 또는 전압차는 중간에 전압 강화를 시키는 저항 성분이 있어야 측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선은 아무리 길어도 저항이 거의 0이기 때문에 전압차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이제 도선도 뭐 수 킬로미터, 수백 미터 되면은 거기에 어떤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압차가 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LED라도 어떤 뭐 그 이제 각 그 분야별로 어떤 접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저항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0.2V, 0.6V 뭐 우리 다이오드도 보면 이제 뭐 PN 집합이지만은 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여기에 이제 0.6V라는 그 전이차가 이제 생기죠. 그런 어떤 경계점이 있을 때 이제 전압차가 생긴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표현하면 좀 약간 뭔가 이제 그 변하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게 어떤 저항으로 존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압차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도 보면 이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그라운드가 여기 있죠. 이게 그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이제 좀 갓 입문한 이런 그 이제 뭐 학생들이나 이리 보면은 어떤 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그라운드를 생각하기 전에 어떤 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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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차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어떤 차가 1.5V라는 거지. 어떤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얘는 0V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해야 여기 1.5V가 측정된다. 이제 이런 이제 개념에서는 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스프링을 생각하면 돼요. 스프링은 어떤 그 지면에 대고 이제 요렇게 이렇게 누를 수도 있지만은 그냥 허공에 띄워놓고도 우리가 압축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면에 대놓고 누르는 거나 그 다음에 허공에 대놓고 양쪽으로 누르는 거나 그때 생기는 전압선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어떤 대지 그라운드나 이런 접지 관련된 어떤 0볼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놓고 측정했을 때는 이제 그걸 기준으로 1.5볼트 측정되겠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면은 내가 측정할 때 배터리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하면은 이제 그라운드를 여기 두면은 이제 여기는 3볼트, 여기는 1.5볼트 측정되겠죠. 근데 그라운드를 만일에 여기 두면은 이제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1.5볼트, 1.5볼트가 측정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볼트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5볼트가 될 거고. 근데 또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렇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요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1.5볼트 여기도 1.5볼트인데 여기도 플러스 1.5볼트 여기도 플러스 1.5볼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거꾸로 했기 때문에 얘를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얘를 그라운드로 이제 잡아가지고 0볼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1.5볼트지만은 여기는 마이너스 1.5볼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이제 그 전이차 얘가 가지고 있는 전이차 그러니까 1.5볼트만큼 내가 스프링을 압축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떤 배터리의 어떤 원리를 이제 요 펌프 동작으로 해가지고 펌프를 계속 우리가 돌리면은 이제 요쪽은 이제 하이 프레셔 플러스가 되고 이제 공기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흐르겠죠 이제 그런 원리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게 그라운드 표시를 안 해놨죠 이제 여기도 이 그라운드가 따로 어떤 지면이 없어도 얘도 우주 공간에서도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압은 어떤 전이차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요 건전지를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다는 걸 좀 상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에 내가 그라운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그라운드로 이제 잡아놓은 거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압을 이렇게 거꾸로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도 보면은 이제 그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수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게 수압이 제일 커가지고 물이 제일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제 누르는 힘이 이쪽이 제일 세니까 수압이 제일 커가지고 제일 멀리 나가고 그 다음에 제일 위쪽은 수압이 작으니까 천천히 나가고 그 다음에 얘도 보면은 이제 전압이 여기가 제일 높겠죠. 이게 이제 1.5V씩 4개를 달았으니까 6V, 4.5, 3.0, 1.5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6V에서 가장 이제 밝은 빛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어찌 보면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는 그 전류가 많다는 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천천히 가는 것보다는 빨리 달리는 게 훨씬 에너지가 큰 거죠, 이제. 그럼 그 에너지가 이제 파워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밝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압력이 크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훨씬 이제 멀리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압이라는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요 극성을 거꾸로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 초보자들은 이제 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요 보면은 전이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측정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어떤 그 0볼트에 이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특정점과 어떤 특정점과의 어떤 전압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그 전압차를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걸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를 표시한 거죠. 그라운드. 요거 이제 그라운드를 표시한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A는 보면은 플러스 3볼트가 되겠죠. 이제. B는 마이너스 3볼트가 되겠죠. 마이너스 3볼트.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3볼트.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3볼트. E도 플러스 3볼트겠죠. 플러스 3볼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F도 플러스 3볼트. 그 다음에 G는 플러스 6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3이니까 9볼트가 되겠죠. 9볼트. 그 H 9볼트.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우리가 좀 측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운드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뭐 아까 스프링을 공중에 이렇게 띄워서 압축해도 그 다음에 대지를 기반으로 누르는 것도 똑같은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중에 띄워놓고 건전지를 이렇게 공중에 띄워놨다. 그러면 이제 뭐 우주 공간에 띄워놔도 얘는 이제 1.5V겠죠. 이제 1.5V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대지에 이제 접지를 딱 시켜놓고 그 우리는 이제 얘를 보통 이제 0V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0에서 1.5V 그러면 얘가 1.5V 그라운드에서 볼 때는 1.5V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우주 공간에 이제 허공에 떠 있는 전이차를 이제 내가 0볼트를 기준으로 임의로 정해 놓은 거기에 이제 대놓고 대지는 0볼트다고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측정해도 1.5볼트 전이차는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그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이제 우리가 그 분자 구조에서 어떤 요 자유전자 개념 그 전류가 어떻게 이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그 어떤 분자 수준에서의 뭐 그런 내용도 좀 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오음의 법칙이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그 전력의 개념. 전력은 P는 이제 IV.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력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공식들이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전기적 힘으로 뭐 빛도 내고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열도 내고 그 다음에 전동기를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전력, 그러니까 전력은 전압도 있어야 되고 전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전력을 내는 거는 요 블랙박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항. 그러니까 전압이 걸리고 전류가 흐르면은 어떤 저항 거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뭐 온열기로 쓰면 그냥 말 그대로 열이 날고 다림이라는 건 열이고 그 다음에 백열등이나 이런 데서는 빛으로 나올 거고 걔를 어떤 코일 이 저항의 개념을 어떤 코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백열등은 백열등은 이거 이제 뭐 빛과 열로 나오고 다리미는 열로 나오고 이제 전동기는 이제 회전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력, 그 전압과 전류로 우리가 전력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이제 움직이려고 할 때 요 블랙박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이제 저항, 우리가 얘를 부하라고 많이 설명하죠. 부하가 전체적으로는 저항이 개념입니다. 그 저항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빛으로 나오는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열로 나오는 저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일과 같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성부 저항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걸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그림을 좀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좀 그 이 책이 좀 주는 어떤 장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어떤 전기전자에 입문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어떤 통찰을 얻는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접지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 그러면은 그 여기에 이제 해놓은 게 어떤 그 요 벨트의 개념이다. 요게 전기전자에 보면 어떤 전력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터리에서 이제 저항으로 해가지고 열이 나겠죠. 이렇게 열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전압이 걸리고 전압이 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로에 보면은 이 GND로 표시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TN이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리턴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파워를 주면은 분명히 우리가 만일에 여기 이제 끊어져 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전압을 많이 줘도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전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파워가 걸릴 수 없죠. 이제 열을 낼 수도 없고 빛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벨트 개념이라고 하죠. 벨트.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이제 개념에서는 우리가 이 그라운드라는 개념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라운더라는 개념은 어떤 전위차고 내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그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돼. 그 측정을 위해서 뭔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이럴 때 그 그라운드의 개념이 필요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모터를 돌린다든지 빛을 낸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어떤 파워나 에너지를 써가지고 뭔가를 일을 할 때는 사실은 벨트 개념, 벨트.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요 리턴 라인을 그라운드라고 이렇게 그냥 규정하는 것보다는 요거 다 빼버리고 그냥 리턴 라인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회로를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전압이 걸려가지고 그런 어떤 배로가 구성이 돼가지고 전류가 벨트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어야 이제 빛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모터도 돌아간다. 그 상태에서는 이 리턴 라인의 개념이 필요한 거지. 어떤 전압의 어떤 기준이 되는 GND의 어떤 개념은 사실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전기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전위차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어떤 배루프가 형성되면은 내가 공급해주는 라인이 있고 부하를 지나가지고 배루프가 형성되려면 리턴 라인이 있으니까 공급하는 라인하고 리턴 라인 요 두 개의 개념이 있어야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자동차의 어떤 벨트 개념이 사실은 어떤 전력 공급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DC면은 이제 DC면 한 바퀴로 계속 회전하는 거고 DC면은 이제 한 방향으로 하는 거고 AC는 이제 벨트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이리도 왔다 이리도 왔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AC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DC는 한 방향으로 계속 벨트가 도는 게 DC의 개념이고 AC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돌았다 뭐 이런 게 이제 A시의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리턴 라인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회로는 이제 그런 게 중요하면은 GND라고 표시 안 하고 이제 그 리턴 라인이라고 표시하는 회로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그라운드로 표시하는 거는 이제 기준점이 필요한데 요거는 어찌 보면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에너지 전달 개념보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전압 측정의 어떤 개념이 강하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전달 측면에서는 이제 리턴의 개념이 중요한 거고 이제 이 전압이 몇 볼트냐 측정의 개념에서는 이제 이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라운드 개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지 접지를 한다고 이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우리 이제 가정이나 공장이나 보면은 대지 접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감전 사고 예방 이제 이런 측면이 사실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안전이라 그러면 이제 사람에 의한 감전 사고도 있겠지만은 그 어떤 이제 서지에 뭐 대한 대응 뭐 이런 걸 이제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막 번개가 쳤다 아니면 전기공사를 해가지고 뭐 스파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전압이 순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거란 얘기죠. 상승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지 접지가 이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때 이제 그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정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220인데 번개가 쳐가지고 뭐 한 500볼트 이렇게 치솟아 버렸다. 그러면은 뭐 냉장고고 뭐 안에 그 뭐 컴퓨터고 뭐 다 박살 나겠죠 이제. 근데 대지접지를 시켜 놓으면은 아무리 이제 번개가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250 올라가다 말고 그러니까 대지접지가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대지접지는 어떤 그 이제 뭐 어떤 무한대의 콘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전하를 담는 어떤 그릇이 크다. 예, 그래서 어떤 순간적인 전압 상승을 이제 얘가 이제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접지를 하는 어떤 이유는 이제 내가 항상 우리가 대지에 발을 대고 사람이 서 있다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서면은 항상 그 대지에 이제 발을 대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대지하고 그 어떤 이제 대지를 기준으로 우리 신체 어떤 정기적 특성이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가전제품을 만지는데 얘가 이제 만일에 뭐 이게 접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요 전이차는 220볼트지만은 얘가 이제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번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한 1000볼트 떴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만지면은 1200볼트가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감전사고가 난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교류 그러니까 DC도 아까 리턴 라인이 있다 그랬지만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교류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핫도 교류고 뉴트럴도 교류인데 이제 얘도 사실은 전류 방향은 벨트가 서로 이제 뭐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한 라인과 그다음에 그 뉴트럴 라인의 어떤 전류 방향은 DC처럼 서로 반대죠. 이제 그 DC는 이제 벨트가 한 방향으로 계속 돌다 보니까 이제 주면은 주고 이제 벨트가 뭐 요렇게 계속 이 돌면은 DC는 이제 요렇게 주면은 요렇게 되는데 결혼은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겠죠. 뭐 요렇게 갈 때는 요렇게 흐를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흐를 때는 또 반대로 요렇게 흐를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교류도 보면은 그 한 라인과 뉴트럴 라인을 이제 리턴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걸로 보면은 항상 한 라인과 뉴트럴 라인은 교류라도 전류의 방향은 항상 서로가 반대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어떤 시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저기 오실로스코프를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펑션 제너레이터 해가지고 DC 파워 스플라이 오실로스코프 펑션 제너레이터 이런 그럼 디지털 멀티미터 이런 측정 장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샤시 그라운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보면은 우리가 그 전원에서 들어오는 그라운드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은 그 어떤 어찌 보면 또 중간에 AC 성분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측정에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우리가 요 샤시 특히 올스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그 그라운드 탭을 떼고 또 측정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좀 우리가 이게 붙이는 게 좋고 떼는 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뭐 변압기 입력이 이제 그 Y로 입력되는 경우는 요 뉴트럴 라인 얘를 이제 대지로 접지를 하죠. 근데
델타로 입력되는 경우는 이게 접지할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삼상 전원이 뭐 그대로 이제 들어오고 뭐 그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스코프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꼭 뭐 우리가 그 요 측정 장비를 쓸 때 이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안전과 관련된 이런 이제 그 내용이죠. 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고전압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지 그이 고전압 기기 자체가 워낙 이제 그 우리가 뭐 10만 볼트 뭐 22,900 볼트 뭐 이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이게 대지 접지라도 이제 접지가 잘 안 돼 있으면은 그 전압이 이제 이 케이스를 접지를 해놔도 접지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 전압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만졌을 때 이제 그 감전이 그러니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뭐 변전소 이런 거 이제 요즘 무인화가 많이 됐지만은 이제 거기에 어떤 그 뭔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접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가지고 이제 변압기 그 어떤 이제 그 몸체 그냥 제대로 그냥 접지돼 있게 해서 만졌는데 뭐 감전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히 이제 고전압 변압기나 어떤 기기 같은 경우를 만질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대지접지를 잘 해놔야 우리가 이제 그 유지 보수할 때 작업자들이 감전 사고나 이런 걸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계측기나 이런 걸 다룰 때는 이 대지접지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접지를 떼내고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하면은 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 뭐 요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리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전원을 공급할 때 그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중간 탭을 해가지고 샤시 집질 해가지고 대집질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해놓는데 근데 지금 어떤 요 이제 전원은 이제 요 한 라인 뉴트럴 라인 들어가지고 전압 거쳐가지고 회로를 만들어가지고 전원을 공급한다. 이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공급하고 마이너스 공급하는데 근데 부하를 여기다 달아놓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리턴 라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 벨트를 이제 끊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지 접지는 리턴 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이게 대지 접지는 이게 이제 리턴 라인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워를 전달하려고 하면은 이 벨트의 어떤 개념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근데 그냥 이제 대지접지도 그라운드니까 그냥 연결하면은 되겠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라운드나 접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전압 측정을 위한 기준점이고 그 다음에 대지접지는 이제 그 안전을 위한 그 감전 사고나 그 다음에 낙뢰가 쳤을 때 전압이 과다하게 상승하는 걸 억제해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지 우리가 전력 전달하고는 전혀 그라운드나 대지접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모터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불도 켜고 열도 발생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벨트 개념, 에너지 전달 개념, 리턴 내가 뭔가를 주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받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파워를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그라운드 접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리턴 라인 요런 벨트의 어떤 배루포가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감전을 안 당하고 이제 내 어떤 주위의 어떤 전기공사나 낙뢰해 가지고 전압이 과다하게 상승돼 가지고 내 어떤 기기를 파손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접지, 샤시 접지나 그 다음에 대지 접지를 시킨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지를 생각할 때 에너지 전달 개념에서는 리턴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안전이나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접지나 그라운드를 생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에서 그 그래서 뭐 이런 개념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건전지를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4V 건전 12V 건전지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24V를 이제 만든 거죠. 요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원회로도 이제 건전지처럼 연결해가지고 직열, 병렬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 파워 스플라이의 요 샤시 접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좀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보면은 그 이제 계속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접지나 이런 게 없죠. 그냥 요거는 이제 배로핑 형성돼 가지고 이제 전달될 거고 뭐 특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준 측정 기준 요거는 안전을 위해서 대접지를 그러니까 측정 기준을 위해서 이제 0볼트라는 그라운드 개념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대접지를 하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지접지나 이런 걸 부하가 이제 엄청나게 멀 때는 이런 대지접지를 리턴 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지접지를 이제 리턴 라인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배루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전력 전달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보면 리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요런 어떤 배루프 형성된 게 리턴이고 그 다음에 리턴 라인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샤시를 통해서 리턴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대지 접지 이제 접지를 통해서 리턴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이 노이즈 영향도 있고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요 우리가 대부분 요런 게 어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제 리턴 라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어떤 요 이제 원 포인트로 이제 그라운드를 모아가지고 얘를 대지 접지를 이렇게 시키는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좀 가장 좀 이상적이고 베스트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제 리턴 이건 이제 에너지 전달 개념이죠. 에너지 이제 전달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지를 이제 이용하는 그러니까 리턴 라인을 이제 접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요 뭐 스타 접지 해가지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이제 많이 하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장비가 있을 때 접지를 할 때는 그 장비들을 다 이제 그 샤시 접지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접지 라인으로 연결하고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뭐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이제 전류, 그 전류의 개념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게 전압이 걸리면은 그 전류는 그냥 흐른다. 뭐 이런 이제 그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전압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그라운드와 이게 혼돈이 돼가지고 참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뤄봄으로써 그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전자는 전자의 이제 이동은 요거는 이제 저기 이제 빛의 속도로 안 간다. 대신에 전기 에너지의 전달 속도는 요거는 이제 빛의 속도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전자는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떤 분자들끼리 계속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전달되지만은 전자 자체는 이제 계속 충돌하고 또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빛의 속도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특히 좀 이제 전압하고 그라운드가 많이 헷갈리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 14페이지를 좀 가지고 공부를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뭐 나름의 좀 통찰이 생기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전력을 전달할 때는 사실은 그라운드의 개념은 필요 없다. 어떤 이제 회로가 어떤 루프가 형성되는 그것만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되고, 어떤 측정이나 안전을 위해서 이제 대지접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0볼트 기준으로 하는 그라운드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오늘 오랜만에 그 아날로그 관련한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 앞으로 이제 요 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그 폰으로 찍었던 어떤 영상 중에 좀 호응도가 높은 게 있으면은 이제 그하고 요 책의 내용하고 좀 일치하면은 또 PPT 자료를 좀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그런 아날로그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좀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한번 이렇게 이제 훑어는 봤지만은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은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이 책을 이제 그 PPT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좀 몰랐던 부분, 그 다음에 좀 그 애매하게 알았던 부분을 제 스스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